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 연구자 피플 데이터의 박정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심오피스 9가지 유형 중 가장 머리 유형, 이성주의자, 논리적인 사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연구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연구형의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들은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근거, 숫자와 같은 통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주관적인 경험보다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획하에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계산한 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몸을 덜 움직일까를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일단 부딪혀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충우돌 몸으로 체득하는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형들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짧은 시간에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는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회사에서도요, 자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런 가족에 대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네, 타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만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걱정하지 의외로 그 시간을 충분히 잘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한 얘기보다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과는 아주 오랜 시간 대화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폭이 넓진 않지만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는요,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놓고도 정말 깊은 다양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의 상식이나 기준에서 벗어난 주제나 딱히 관심 없는 주제 이야기가 오고 갈 때에는 무관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말도 짧고 글도 짧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정리하는 것을 매우 잘하고, 누군가 뭔가를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할 때까지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연구형들을 보고 저 사람 왠지 속을 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에도요, 연구형 분들끼리 모아놓고 어떤 그룹 작업 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지에다가 아주 짧게 쓰고 남는 시간에는 각자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쩌면 연구형은 9가지 유형 중에 가장 사고 유형일 가능성이 높겠죠. 약간 공대생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무대에서 뭔가를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주목받고 환호받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에는 가급적 미리 이야기를 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오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는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경쟁 문화가 심한 곳이나 규정이 강한 곳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독립적인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한 그런 포지션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서 약간 자발적 아싸? 이런 것들을 자청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을 보고 저평가 우량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뒤에서 사부작 결과를 아주 꼼꼼히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걸 굳이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성공 욕구가 있거나 승진 욕구가 있는 분들도 아니고요. 그냥 내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일에서의 성취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혼자서 있는 시간이 잘 충족되어야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도 보는 에너지가 생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식을 가더라도 가급적 1차 정도만 참석을 하고 빠진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빨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머리형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냉정하고 로봇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들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리액션이 뛰어나거나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뿐인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초연한 태도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면 에너지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과 지내지만 어쩌면 아주 진정성 있는 관계를 깊이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형들은요, 조금 더 사회적인 스킬이나 관계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곳은 함께 일하는 공간이고 나 혼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과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면요. 조금 더 나에게 오는 정보도 늘어나고 도움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지금껏 컨설팅하면서 만났던 연구형 분들 중에서요. 관계 능력이 높았던 연구형 분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함 속에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자기 일의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니 와 진짜 멋있다, 사람 진짜 깔끔하다, 담백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연구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세상의 모든 연구형들의 행복한 조직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행복한 사람 연구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